요즘 이런 협심증이나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으로 한번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해지 플랜입니다. 무해지. 20년 내고 보장만 쭉 100세까지 보는 무해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50세 되시는 분들 가장 발병률이 높죠. 요즘 심장 질환은 30대 중후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50세 기준으로 했을 때 보장은 100세까지 보고 돈은 납입은 20년 납까지 했을 때, 자,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모든 질환을 다 포함한다 그랬죠.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심장 질환 다 포함합니다. 1,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 수술비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비도 3,000만 원 들어갔어요. 관상동맥 우회술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우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그 길이 꽉 막혀서 못 가니까 그쪽 다른 혈관으로 뚫는 수술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심장이니까.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 3,000만 원 들어갔고요. 심장 판막 수술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4대 질병 수술비에 뇌혈관도 들어가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들어가고 뭐 간질환, 폐질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4대 질병 수술비도 특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병 수술비 기본 따라가죠. 기본에 5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남자 20년에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은 100세까지, 남성 6만 1,000원, 여성분은 3만 원대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질환은 솔직히 뭐 유전이나 가족력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약 드시는 분, 아니면 또 복부 비만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심장 질환 쪽에 보완을 굉장히 크게 강화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장질환 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 3대 진단비, 그죠? 암, 뇌,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 구성도 한번 해봤어요. 심장질환 이어서 진단비 구성을 해봤는데, 이 3대 진단비는 보통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할 때 통합보험으로들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실손보험도 안에 있고, 암진단비도 뭐 1, 2천만 원 있고, 또 그 안에 뭐 뇌혈관 허혈성까지는 못 가져가더라도 뇌졸중 진단비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증권을 보면 이렇게 통합보험으로들 많이들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의 통합보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나이 50세에 조금 이런 진단비를 크게 보완을 하려면 또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내가 발병이 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진단비를 조금 보장을 넓게 가져가시는 방법으로는 갱신이 좋습니다. 갱신. 왜? 똑같이 보험료 오르지 않는 돈 내고 보장을 뭐 100세까지 본다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내고 있는 통합보험과 실손보험도 계속 갱신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 20년 납에 또 100세 이렇게 무해지로 하게 되면 또 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증권이나 보장을 보고 나서 갱신도 좋고 아니면 비갱신도 좋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갱신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2,000, 유사암도 2,000. 아까 유사암 4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갑상선암이나 제자리 암이나 뭐 경계성 조영량이나 기타 피부암 4가지. 일반암과 1대1로 나옵니다. 이렇게 1대1. 그리고 10대 고해감 1,000만 원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플랜은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10대 고해감까지 넣었습니다. 고해감자가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발병률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사가 만든 용어겠죠. 근데 10대니까 뭐 3대, 5대도 아니고 10대. 여기는 간, 폐, 식도, 췌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완을, 암진단비 보완을 조금 넓혔어요. 그래서 진단비 3,000 플랜 만들어 봤고요. 뇌 쪽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뇌출혈도 넣어봤고, 뇌졸중 진단비도 넣습니다. 뇌졸중에는 뇌출혈이 포함이 된다 그랬죠? 뇌출혈, 뇌경색 진단 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 또 보완을 했습니다. 자,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3,000만 원. 그죠? 3,000이죠. 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이렇게 2,0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혈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에요. 상세불명의 뭐 뇌혈관 질환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뇌 쪽 혈관에 대한 보장도 굉장히 넓혀봤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굳이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여기다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냥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보장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한 2,000만 원만 넣습니다.
했을 때 갱신으로 했을 때 남성분 57,000원. 여성분 4만 원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통합보험에 이런 유사암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또는 허혈성 진단비의 보완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 20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료 저렴하게 해서 지금 또 20년도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질환이 올 수 있는 나이대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과 또 현재 보완하는 보험이 같이 잘 보완을 하시게 되면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단비 구성을 다 하고도 조금 더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실속 있게 수술비 특약으로 또 구성을 하셔도 돼요. 자, 수술비는 큰 질병에 대한 수술비는 크게 나오고 아주 뭐 맹장 수술이나 이렇게 작은 수술은 좀 작게 나오는 좀 심도 있게 수술 특약을 만들어 보면 이 수술비로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간병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절된 소득으로 소득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책 커버할 수 있다. 자, 큰 질병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들 실손 의료비도 갖고 있고 작은 질병 수술비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통합보험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3대 진단비 구성을 하든 아니면 3대 구성 진단비도 조금 보험료 부담이 좀 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 특약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 특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3대 질병 중에서 뇌와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뇌와 심장은 2대 질병에 들어갑니다. 그죠? 2대 질병에 들어가고 또 5대 기관이 있어요. 5대 기관에 뇌와 심장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 폐, 신장까지 해서. 그래서 2대 질병 수술비도 구성하시고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큰 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5대 기관과 2대를 내려와서 뭐 32대도 있고 19대도 있고 21대도 있고 또 보험사마다 막 72대, 60세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 정액으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멧돼 질환은 10%, 멧돼 질환은 30% 이렇게 다 잘라집니다. 그래서 몇 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큰 질병, 뇌와 심장 이런 쪽 5대 기관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21대나 19대나 32대는 이 5대 기관이 해당이 되면 각각 다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은 점점점 커지는 그런 수술비 특약으로 구성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안으로 보고 꼭 째고 이 메스 이런 걸로 조작을 해서 수술을 했지만 물론 지금도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신기술 치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어떤 수술? 카테터 이런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테터가 뭐냐 이제 많이 물어서 이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정맥류 카테터, 뭐 혈액 투석용 카테터, 경막외 마취용 카테터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기관 수술에서는 관열 수술, 육안으로 보고 째고 하는 그런 관열 수술 보장도 있고 이렇게 비관열, 이 카테터 시술을 바로 비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관열 수술일 때 또 보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비관열 수술까지도 다 보상되는 수술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 앞에 3대 진단비도 구성했지만 실속, 수술비도 구성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보면은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만 관열 수술하게 되면 4천만 원대 수술비가 나옵니다. 진단비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죠. 자, 5대 기관 허혈성 심장 수술만 봐도 5대 기관에서 3천만 원. 5대 기관에 들어가죠. 허혈성이 뇌, 심장, 신장, 간, 폐 5가지 기관입니다. 거기서 3천만 원 나오죠. 또 심장, 허혈성 심장 수술을 따로 했어요. 거기서도 1,000만 원 나오죠. 자, 21대 질병수술비에 또 들어갑니다. 심장이 거기서 4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질병수술비가 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허혈성 심장 21대 질병 이거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습니다. 예,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5대 기관에서는 관열과 비관열을 따져요. 관열 수술 하게 되면 3천만 원이고 비관열 하게 되면 1,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폐 쪽 질환도 마찬가지죠. 폐도 어디에 들어가요? 5대 기관 들어갑니다. 32대 특정 질병에 또 들어가요. 21대 들어가요. 질병 수술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 쪽 질환 수술을 해도 2천만 원대 수술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 구성도 하고 또 수술은 이런 큰 질병은 수술은 안 하고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주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수술은 불가피하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통합보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실속 수술비 특약으로 구성을 하셔서 간병비나 단절된 소득 대체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뇌혈관이 됐든 허혈성이 됐든 백내장 수술을 하든 자궁근종 수술을 하든 이렇게 수술비 보장이 되는데 이 수술비 보험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21세부터 50세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세 이전까지는 요 수술비도 25,000원이 넘지가 않아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니까 25,000원 해봤고요. 보통 지금 수술, 큰 질병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시는 40, 50대 계시는 분들, 자, 수술비가 2, 3만 원대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수술비 2, 3만 원대 해결이 되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 질병에 대한 수술비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랬어요. 진단비를 구성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술비라도 구성을 하셔서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를 구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절된 소득도 대체할 수 있고 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해서 긴 병의 치료비에 대한 간병비 역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보험답게 준비를 하셔서 큰 질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어떤 진단을 받고 보완을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대 질병,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구성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 충분히 보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충분히 보완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보험이라는 게 항상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기치 않는 이런 사고나 질병 우리가 보험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보험은 보험답게 준비하셔야 자잘한 이런 보험보다는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셔서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시간이 오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